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드디어 펀딩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펀딩이 진행된 30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께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클래스 영상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브러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튜토리얼 기능을 담은 설명서 같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펀딩을 받으시고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프로크레이트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먼저 이미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작 버튼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에서 제스처 제어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화면에서 일반으로 가시면은 꼬집기 제스처로 회전만 활성화를 하고 나머지는 다 꺼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손등이 화면에 닿았을 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일 먼저 브러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패드로 텀블벅 사이트를 접속한 뒤에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린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파리 앱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가 임의로 페이지 첨부된 브러쉬 파일을 눌러서 다운받을 브러쉬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로운 팝업 창이 뜨면 이렇게 다운로드 글씨를 눌러주세요. 눌러서 이제 브러쉬 파일들을 다운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사파리의 여기 주소창 옆에 오른쪽 첫 번째 다운로드 항목이 뜨거든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파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압축이 풀리거든요. 이 압축이 풀리면은 다시 이렇게 폴더가 뜨는데 폴더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받은 브러쉬 파일이 나옵니다. 설치할 브러쉬 파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프로크리에이티브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먼저 습식 재료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습식 재료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농도에 따라 달리 색상이 표현되는 맑은 느낌이 특징인 재료예요. 그래서 뭐 수채화나 아크릴 물감, 마카, 과슈 같은 습식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질감이 특징적이에요. 그 습식 재료의 느낌답게 이런 느낌들이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불투명 수채화라는 브러쉬로 한번 이 배경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래서 다음 이 초코퍼지라는 브러쉬를 활용을 해가지고 경계를 으깨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양갱이라는 브러쉬를 활용을 하면은 과슈의 덧댄 느낌을 여러 겹이 겹쳐 있는 색감이 이렇게 여러 겹들의 색감이 나올 수 있는 특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느낌의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식 재료를 활용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재료의 경우는 물기와 습기가 없어서 밀도 있는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브러쉬예요. 색연필, 크레파스, 파스텔 같이 부드럽지만 꾸덕함이 느껴지는 밀도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요소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스텔이라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 여기 배경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끝까지 채워주시고요.
거친 색연필이라는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고양이가 누워있는 곳에 러그나 이런 쿠션을 한번 깔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을 했고요. 텍스처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이 브러쉬 질감만으로 이런 부드러운 건식 재료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브러쉬입니다. 다음은 멀티라이너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멀티라이너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손글씨도 쓰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라인을 그리는 모든 창작 활동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필, 볼펜, 보드마카 이런 다양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생명을 넣어줄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브러쉬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헤어브러쉬 같은 재료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머릿결의 광택을 잡아낼 때나 머리카락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런 헤어브러쉬를 통해서 이런 광택 있는 머리카락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멀티라이너에 대한 매력적인 느낌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치트키 브러쉬입니다. 한결더 마법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직관적이지만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러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브러쉬로는 힘들었던 묘사들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완성해주고 브러쉬에만 의존해서 창작의 주도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또 알맞게 밸런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많은 브러쉬들 중에 이 부드러운 윤슬이라는 브러쉬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윤슬을 한번 표현을 해서 조금 더 낭만적인 그림으로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주신 다음 대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크게 모양을 미리 잡아두시고 다음 중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은 개체를 활용을 해줍니다. 다음 부드러운 윤술 소자의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자잘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밑에 다양하게 빛나는 윤술이나 반짝이는 밤하늘 같은 이런 윤술들로 조금 더 예쁘게 반짝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멋진 윤술을 완성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트키 브러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을 확실하게 단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창작 활동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텍스처 브러쉬입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리얼한 퀄리티와 눈앞에 펼쳐지는 근사한 변화와 높아지는 완성도를 느껴볼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조금 평범하게 느껴졌던 약간 매끄러운 일반적인 그림이 한순간에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분위기 있는 그림으로 탄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스캔을 하면서 재료 특유의 질감과 디테일을 최대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그림을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그려준 그림인데 텍스처를 입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제가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메뉴 우측 상단의 플러스를 눌러서 레이어를 생성한 뒤에 텍스처 표현을 위해서 검정색을 선택을 하는데 검정색은
이렇게 색상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클래식 버튼으로 가면은 이렇게 네모 영역이 있어요. 여기 안에 제일 왼쪽 모서리로 톡 이렇게 꽂아주면은 검정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라는 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원하는 텍스처 브러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적절하게 키워주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최대치로 올려 쓰고 있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피랍으로 손을 떼지 말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에 미끄러지듯이 전체를 덮어서 칠해줄게요. 이게 이제 한 번씩 덧대버리면 이렇게 약간 더 진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레이어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우측에 알파벳 N 혼합 옵션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혼합 옵션을 켜주신 다음에 지금은 보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쭉 해서 오버레이 혹은 소프트 라이트 두 개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완성된 그림을 색에 완전 탁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텍스처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어서 이 두 개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 라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레이어 불투명도를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100% 그대로 두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저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질감을 선호해서 한 20에서 40% 사이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텍스처를 입혀주시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입힌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에. 이게 만약에 이 텍스처가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매끄러운 느낌만 나는 뿐이지 이렇게 텍스처를 펴주시면은 훨씬 더 질감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아날로그의 느낌을 극대화하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인트 브러쉬는 더욱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을 구현하기 위한 한 끗 차이의 비결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뭐 나무, 풀, 구름 뭐 이렇게 그리기 까다로운 오브제를 그릴 때 그려나가는 과정은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고 완성도는 또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브러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이제 도구와 묘사 사이의 간격을 최소로 줄여줄 수 있는 브러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구름 브러쉬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름을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뭉게구름이란 브러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조금 올린 다음에 이 구름 브러쉬를 쓰실 때는 힘을 세게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짝 펜을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 올리면서 구름을 만들어줍니다. 구름을 그리실 때는 최대한 이 높낮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옆에 떠있는 조각 구름들도 같이 그려주신다면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완성을 해볼 수 있겠죠. 구름 브러쉬의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덧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여러 색깔을 쓰지 않고도 구름의 이런 밀도를 조절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이렇게 브러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브러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세기를 한번 다르게 해보고 크기도 한번 여러 가지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느낌과 질감 그리고 밀도를 표현하는 브러쉬일까 한번 본인이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흰 공간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이 100%의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활용해서 새롭게 창작 요소를 발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가장 근사하고 멋진 순간을 저의 브러쉬로 완성해 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